네, 제가 오늘 그 강의 제목을 아미 사업 성공 리더들이 터득한 능력들 이렇게 어,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사업은 성공한 리더들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업이다. 뭐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예, 다른 일들과는 달리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가까이서 먼저 성공한 리더들의 조언을 언제든지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온 오프라인의 시스템이 갖춰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리더들이 지금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보는 시간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꾸며봤습니다. 강의를 보다 좀 재밌게 집중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깜짝 퀴즈쇼인데요. 제가 지금 강의를 이제 그 다음 장부터 이렇게 할 건데, 나오는 그 퀴즈를 잘 보시고 강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꼭 문제를 맞추시는 분, 제가 강의 이제 끝난 후에 우리 그 줌에 그 대화방 있죠. 거기다 정답을 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성공자 클럽에 진입한 리더들이 터득한 능력들을 제가 강의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000 사업할 줄 안다. 여기 이제 단어가 세 단어라는 뜻입니다. 예, 둘째는 네 단어죠. 뭐뭐뭐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 셋째, 요건 다섯 단어네요. 다섯 단어, 이 재능을 이긴다는 사실을 안다. 요런 내용에 대해서 어, 이렇게 기억해 놓으셨다가 강의 내용이 나오는 걸 재빨리 강의가 끝난 후에 대화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거 맞추신 분한테 커피 쿠폰 김세중 리더님께서 보고 선착순으로 두 명에게 쏘신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소의 무게를 맞추는 그런 퀴즈인데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는 그림에 보이는 소 무게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이런 그 소 크기 정도 같으면은 보통 한 600kg, 700kg, 뭐 더 큰 거는 800kg 이렇게까지 나간다고 해요. 자, 그래서 무게를 맞추는 게임이지만은 이걸 이제 두 사람의 부류에게 물어봤습니다. 실제 소의 무게가 있겠죠, 얼마든 간에. 그런데 과연 이제 어떤 사람이 더 가까운 무게를 맞췄을까요? 첫 번째는 800명 정도 되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말한 걸 갖다가 평균값을 낸그 소무게 평균값. 그다음에 이제 좀 똑똑하고 뛰어난 어떤 한 개인이 나는 몇 킬로라고 생각해라고 한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 둘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쪽이 더 실제 무게에 가까웠을까요? 예. 800명의 일반인이 적어낸 소무게 평균값이 실제 무게에 더 가까웠다고 합니다. 예, 이런 실험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영국의 통계학자 갈턴이라는 그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낸 의견의 평균이 뛰어난 개인 의견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대중의 지혜라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The Wisdom of Crowd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중의 그 실제 근접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어, 대중의 지혜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같은 직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같은 일, 같은 직능, 그다음에 연령대도 비슷하고 경험도 비슷한 그런 집단, 그쪽에다 이제 어떤 질문을 해본 거고, 또 하나는요, 다양한 직업, 직무, 연령도 다르고, 뭐, 그다음에 하는 일 당연히 다르고, 경험도 치도 서로 간에 다르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실제치에 근접하는 게 어디였냐면요. 오른쪽이었습니다. 무작위로 선정한 대중 집단이 더 실제치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탄생한 게 이제 뭐냐, 집단 지성의 힘이라 그래서 The Power of Group Intelligence 이런 또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어, 지금처럼 다양성의 시대에는 집단 지성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성공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도 일맥살통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메 사업을 한번 바라볼까요? 저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성장하는 사업이 바로 아메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론에 부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이제 사파를 제가 넣었는데 각자 개인이 뭐 여러 가지 가진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서로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서 해서 함께 성장하는 사업. 바로 이런 게 아메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이 사업을 제가 이렇게 좀 글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나이, 학력, 직업, 사회적 지위, 종교 어떤 요소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기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각자가 가진 달란트를 팀원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이렇게 모인 팀원들의 협업을 통해 즉 집단지성의 힘으로 팀 전체를 성공하게 만드는 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기는 팀 DCF도 다양한 연령대에 지금 여기 계시고 직업도 또 다양합니다. 경험치도 다르고요. 이런 것들을 가진 분들이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서 지금 우리도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힘의 원천은 뭐일까? 집단지성의 힘이라는 걸 알겠는데 함께, 함께 성공하는 힘의 원천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가는 거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돕는데 그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거라는 거죠. 그죠? 이것만큼 이런 걸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피플이라는 것에 대해서 피플에 되어 내가 모두 잘 됐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왜냐, 내가 도운 사람들이 잘 되면은 내가 더 잘 되는 거 이런 거니까. 그러면요, 피플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예, 여기에는 뭐 당연히 이런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내가 어떤 정보를 전달했을 때 그 정보를 알아듣고 우리 제품을 잘 이용하는 소비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사업해 나가는 사업 파트너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형제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나한테 이런 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도구와 희망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전달해 주는 스폰서, 업라인 리더분 이런 분들이 어, 바로 우리가 헬핑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집단성의 힘을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팀이 하니까 리더십이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리더십. 그래서 그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 그거 한번 볼까요? 집단지성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더십. 예,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간추려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포용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말했던 X세대 있죠. X세대는 뭐 1968년 전후 자신의 생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일을 생각해서 68년 전후 X세대 그전에도 뭐 당연히 있었겠죠. 여기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X세대는 1968년을 전후로 태어난 세대로서 민주화와 산업화 시기를 살아온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X세대 다음에는 Y세대죠. Y세대는 M세대,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생일이 1980년 초에서 2000년 사이, 1980년에서 2000년 사이가 Y세대입니다. 이때는 인터넷이 나오고 PC를 경험한 세대라고 명명이 되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제 Z세대 있죠. Z세대는 1980년이 아니고 1990년부터 이제 2000년 초반 요때까지 태어나서 뭐 모바일하고 SNS가 이거 그냥 거의 생활화된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을 Z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뛰기는 팀 DCF에도 X세대도 있고 Y세대도 있고 Z세대도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암이라는 동일한 기회와 도구를 가지고 성취해 내가는 과정은 다를 수 있지만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보완 관계가 되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서로를 이해하는 포용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리더십은요. 저는 조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양한 생각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니? 이런 말을 참 하는 걸 꼰대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요즘 젊은 사람들 말이야. 도대체 뭐 이런 관점으로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MZ세대 도대체 난 이해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거. 저도 이제 회사에 근무를 할 때 이런 경험을 다수를 했는데 다행히 저는 이제 아미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꼰대 같은 그런 짓은 제 스스로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포용력과 조율력을 가지고 맹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리드해 나가려면은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힘이 합쳐졌을 때 함께 성장하는 시대, 이거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그 영화를 봤는데, 영화 제목이 지금 금방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영화의 대사에 이런 게 나옵니다.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해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나이 듦이 나의 잘못 때문에 받은 벌이 아니다. 예, 그 참 대사를 탁 들었을 때, 이거는 서로가 포용력과 조율력을 갖춘 팀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공존하고 발전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또 하나 이걸 좀 소개를 하자면, 세계적으로 성공한 CEO 어떤 분이 생각납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이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 다 아시죠?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지금 현존하는 인물이지만은 이 두 사람의 자서전이나 혹은 책을 보면요.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머리가 아주 뛰어납니다. 두뇌가 뛰어나 보통 사람을 넘습니다. 그리고 통찰력도 대단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사람들이 일을 엄청 열심히 하니까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그리고 뭔가를 일이 주어졌을 때 추진하는 추진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또 사람을 이끄는 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이 두 사람은요. 그러니까 세계 뭐 1위의 갑부, 1, 2위 갑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업이 저렇게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두 사람은요, 대중의 지혜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보통 사람 다수하고 똑똑하고 또 뛰어난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사실에 근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다수의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평균이 더 근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런 특별한 사람들은요, 이 이론이 사실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스티브 잡스와 앨런 머스크가 아메 사업을 했으면 성공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예.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공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매우 똑똑한 천재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능력에 미달되는 사람들한테는요, 진짜 가혹할 그런 처신을 했습니다. 자서전 읽어보면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요, 바로 그냥 뭐 잘리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집단 지성의 힘보다는 개인의 탁월함으로 조직을 이끌어서 성공한 사람이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진짜 소수죠. 그죠? 예. 그래서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서 성공을 하려면요. 집단 지성의 힘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슬슬 할게요. 아메 사업에서 필요한 리더십은 말씀드렸죠. 예. 대중의 지혜를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암만 똑똑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낸 의견이 그게 더 맞는 길이고 맞는 이야기다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요. 그게 인정이 돼야지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바로 포용력과 조율력을 높여가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 원천이 바로 이제 어디서 길러지느냐? 여기서 길러진다고 봅니다. 많이 들으셨죠? 예. 고개더, A스텝, 사업활동 원칙. 이런 걸 우리가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사업에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아메이 성공 시스템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집단지성의 힘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까 뭘 하느냐. 고개도 하고 A스텝하고 사업 활동 원칙을 지켜가면서 사업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요, 뭐냐. 의식 수준의 향상, 인격적 성장, 오너십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다 무슨 말인가 다 아시죠? 워낙 들어봤으니까. 의식 수준의 향상은요, 부자 마인드 갖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마인드를 갖춘 사람한테 부가 흘러가잖아요. 그다음에 인격적 성장은 뭡니까? 파트너의 성장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원리, 즉 윈윈의 원리를 가지지 않으면요, 이 사업을 하기가 참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근데 밖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요, 윈윈의 원리를 거기다 대입했다가는 내가 잘못하면 당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인격적 성장이라 하면요, 이런 겁니다. 윈윈의 원리를 이해해서 파트너를 돕고 내가 성장하는 이거. 마지막 오너십의 완성은 뭘까요? 예, 바로 내 사업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A스텝 사업활동 원칙을 지키면서 사업하면서 이런 어떤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가 원수의 단계에 올라가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다다르는 게 바로 성공자 클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분들은 최소한 스리리치,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로운 삶으로 가까이 가는 분들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별표제가 세 개 쳐놨죠. 예. 예,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얼마만큼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아메이 사업, 아메이 성공 시스템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사항 간추리고 마칠게요. 자, 성공자 클럽에 진입한 리더들이 터득한 능력. 예, 아까 그런 우리가 어, 그 사업 바탕 속에서 열심히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면요. 바로 이런 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디펜던스입니다. 옛날에는 ABO가 아니고 IBO였죠. 그죠? 스스로 사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이게 누구한테 이끌려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내고 타이에 아니고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비즈니스 오너입니다. 이거는요, 자기 사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사업이 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럴 때 방향을 나한테 돌려오셔. 내가 내 사업처럼 내가 하고 있는가. 누구한테 이게 불평불만을 해갖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 사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이런 능력을 이미 성공자 클럽에 들어가신 분들은 터득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스테디니스의 꾸준한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는 것을 성공한 리더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안 됐더라도 또 한 번 더 도전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 능력을 터득해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성공해 나가는 리더들은 항상 위기일 때 기회를 만들어내고요. 또 기회일 때 위기를 대비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희비가 엇갈립니다. 잘 되시는 분들은 계속 잘 되고 또 안 되시는 분은 굉장히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가 성공자 클럽에 진입한 리더들처럼 이런 세 가지 능력을 터득해서 한 번 더 도전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런 위기일 때 기회를 만들어내고 기회일 때 위기를 대비하는 리더들은요. 신제품 출시 때요. 귀가 쫑긋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갖다 정체 탈출과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죠. 그리고 본사나 그룹에 이제 프로모션 같은 게 있을 때는 이걸 잘 활용해서 파트너들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이 사업에서 성공한 리더는요. 저는 이렇게 항상 정의를 합니다.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인쇄소득을 가진 사람으로서 앞으로 시간 제약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점점점 적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노력하는 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아메이 사업에서 성공한 리더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스리리치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저는 리더십 가족 자격에 도전해 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지금 이제 3월 달인데요.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 이때는 꼭 PT 성취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PT 이상 좀 가시고, 지금 PT가 안 되신 분들은 PT를 가시고, 이걸 발판으로 해서 다음 회계연도에는 파운드스 PT를 성취해서요. 꼭 PF25에는
리더십 가족여행 자격을 획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이 바로 이제 혼자 힘으로 안 되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해서 그런 힘으로 같이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팀 DCF 모든 리더들이 6년 후 목표 이 그림은 자주 보여드렸는데 6년 후는 지금부터 그죠? A70이죠. 30조 다이아몬드 패밀리 그룹에 모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들어오셔서 어, 라스베가스행 같은 비행기 타고 한번 가시죠. 예. 우리가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함께 A70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팀 우리 DCF의 집단 지성의 힘을 통해서 성장하는 리더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